네, 엉클제 돈돈 5060 인생설계 국민연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족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유족연금은 뭐 정상적인 연금을 받고 내가 혜택을 보고 가족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불행한 경우죠. 안 좋은 경우 일정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 가입자예요. 자, 연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가입한 자, 또는 대기하고 있는 자, 납입만 멈추고 이제 수령을 기다리는 사람, 또는 수급하고 있던 사람,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뭐 이런 것들을 수급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인 경우는 60%, 10년에서 20년은 50%, 10년 미만인 경우는 40%, 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노령연금 기준 대비 60%를 받는다, 50%를 받는다, 40%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노령연금 또는 장애 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주게 되고요. 또 10년 이상 가입자, 또는 그 대상 기간이 해당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런 경우에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최초 3년은 당연하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그 사망했어요. 남편이 사망했으면 부인의 소득하고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3년은 당연 지급하고요. 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했다가 55세 60세, 그러니까 5년 조기연금에 해당되는 연령이 되면 다시 재지급을 합니다. 3년은 당연히 지급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소득이 A값 이상인 경우는 잠정적으로 지급을 정지했다가 그다음에 조기연금 해당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재지급을 한다. 배우자에게. 또는 그런데 5세 미만이나 장애 등급 3급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지급 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 지급한다. 그다음에 배우자 사실혼 포함해서 재혼 시 지급 중지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사실혼까지 포함합니다. 사실혼까지 포함하는 걸로 모든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혼에 있던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이 사람은 사실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중지한다는 얘기죠. 유족연금 받는 것은 종합소득 계산에서 제외되고요. 지역건강보험료에서 소득점수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뭐 거기다가 세금과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그 어려운 사람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아마 이런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별도의 강의 원고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노령연금을 수령했어요. 해당 연령이 돼가지고 남편도 부인도 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유족연금을 다 줘야 되나? 뭐 이런 경우를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서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하는데, 본인 노령연금을 포기하면 배우자 유족연금을 100%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노령연금을 유지하면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만 받게 됩니다. 직영연금의 경우는 50%인데 뭐 이건 제외하고라도요.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남편의 유족연금이 120만 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남편의 유족연금이 120만 원, 뭐 이게 60%일지 50%일지 40%일지 뭐 관계없이 120만 원. 그다음에 아내의 노령연금이 100만 원일 경우에 아내 노령연금을 포기하면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 원을 다 받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편의 유족연금의 30%만 받게 되기 때문에 36만 원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두 가지를 합산해 가지고 더해 보면 120만 원과 136만 원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이게 더 유리하겠죠. 이게 더 유리하겠죠. 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12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아내의 노령연금이 50만 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자기 노령연금을 포기하면 남편 유족연금을 100% 받기 때문에 120만 원. 그다음에 자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남편 유족연금의 30%만 받게 되니까 36만 원에서 86만 원. 이 경우는 어느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120만 원이 유리하겠죠.
물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뭐 여러 가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유리합니다."라고 당연히 뭐 알려줄 텐데, 그래도 좀 내용이 궁금하니까, 또 궁금증은 못 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궁금한 경우에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유족연금처럼 뭐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분할연금에 해당되는 이혼입니다. 이혼.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기여분을 분할 지급한다. 조건이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혼인 기간이. 4년 혼인 유지하고 이혼했을 경우에는 아예 해당해서 제외되는 거죠.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법적으로 분명히 이혼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남편도 그렇지만 부인도 노령연금을 받을 연령이 돼야 됩니다. 정상적인 출생 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먼저 받고 있는 경우에 부인이 해당 안 되면 부인은 그때는 분할연금을 지급 못 받고, 자기가 해당되는 연령에 해당될 때 신청을 하면 어 그중에서 해당되는 기간만큼의 분할연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급 금액은 배우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액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 지급 원칙. 이건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고 10년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10년 결혼해서 살다가 요때가 이제 결혼 기간인데 요게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10년을 더 지냈어요. 그러니까 30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 150만 원이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요 분할연금 대상은 요 기간만 해당되는 거죠. 5년 이상 됐고, 그다음에 배우자 이혼했고, 그 수급 연령이 각각 되면 30년 중에서 10년에 해당하는 뭐 50만 원이다. 이게 3분의 1이니까요. 그러면 그중에 2분의 1이니까 25만 원이 분할연금 지급 대상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원칙이지만 이혼 합의서, 법원 판결 등에 따라서 이게 5대 5가 아니고 4대 6, 3대 7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얘기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25만 원 분할연금을 받지만 자기의 노령연금이 있으면 자기 노령연금하고 분할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까 노령연금하고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유족연금 얘기할 때. 그거하고 다르게 분할연금은 노령연금하고 분할연금의 중복 수령은 가능하다. 또 이게 이혼한 배우자가 자기가 해당되는 연령에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할연금 수급 그 신청 기간은 5 년이거든요, 5 년. 5 년이 넘으면 아예 예 자기 나이 기준으로 연금 받을 시기가 지난 5년 지난 다음에 신청하면 안 주기 때문에 선청구를 이혼 후 3년 내에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신청해 놓으면 해당되는 연령이 됐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셨는데 이거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선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당연지급이 아니고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지급인 경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알아서 연락을 해 가지고 "연금 지급 시기됐습니다. 오세요. 뭐 준비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신청해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경우에 해당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유족연금, 분할연금 이렇게 좀 안 일어나면 좋은데, 사망도 하지 않고 이혼도 안 하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압류입니다. 압류. 뭐 법적인 문제로 뭐 어디 보증을 썼다가 또는 뭐 민사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뭐 재산이 전부 압류가 들어올 때 국민연금은 압류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85만 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토록 법률로 정해 놨습니다. 어 국민연금 중에서 185만 원 이하는, 뭐 200만 원 받는 사람인 경우는 185만 원 보장하고 15만 원은 이제 보장하지 않는 거죠.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급여 이체 등 일반 계좌로 연금 수령 시에는 압류 해제 조치의 수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출금 불가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압류가 걸리고 그걸 압류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있다는 거죠. 185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게 하는데 바로바로 생활비로 쓰지를 못하고 몇 달, 수개월 이상의 그 압류 해제 조치를 법적으로 푸는 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건 국민 급여 수급 전용 계좌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185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입금되면 출금할 수 있어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185만 원 이상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압류를 당하거나 내가 금방 찾아오지 못하지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하면 일반 계좌, 급여 통장 같은 일반 계좌하고는 조금 구분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하시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22개 모든 은행권, 뭐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포함할 것 없이 모든 은행권 가셔가지고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연금 받기 전에 가서 뭐 알아볼 것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계좌도 알려줄 때 이 국민연금 안심통장 계좌를 주시게 되면 185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의 그 노령연금이 지켜지고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네 번째 시간에는 상황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유족연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할 때 이제 분할연금도 있고요. 이제 법적인 소송의 문제나 이런 경우에 이제 압류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섯 번째 시간 이제 Q&A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